반갑습니다. PS랩의 송인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3강 산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포도의 영문 표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measure of dispersion입니다. 몇몇 출처들에서는요 degree of scattering이라고도 하는데, 본 강좌에서의 모든 영어 단어들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한국통계학회의 통계학 용어 대조표를 1차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대조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에 대해서는 대한수학회 용어사전하고요, 네이버 용어사전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산포도란 모든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의 정도죠. 또 그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2강 대표값의 그 산술평균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한 가지 강조한 내용이 있었어요. 즉, 산술평균은 곧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을 얻는 방식을 그대로 복잡한 어떤 산식들, 예를 들면 분산 등을 유도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방식을 모든 데이터의 평균 흩어짐 정도를 계산하는데 그대로 응용 또는 적용할 수 있다, 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조금 좀 부연을 해드리면, 자, 전봇대가 있고, 자, 그 주변에 동전들이 흩어져 있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동전들의 무게를 측정해서 그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개수를 나누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무게중심이 되죠. 산술평균. 그런데 무게를 측정하는 대신에 이와 같이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모두 합쳐서 전체 개수로 나누어주면 평균 흩어짐의 정도, 즉 산포도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얻게 되죠. 자, 여기 앞서 우리가 활용했던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부분군을 가져왔어요. 자, 2와 9라고 하는 일정한 범위에 숫자들이 흩어져 퍼져 있죠. 자, 이것을 제가 직선상에 이렇게 좀 재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평균 흩어짐의 정도를 구하려고 할 때 일단 전봇대가 있어야겠죠. 네, 당장은 없으니까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산술평균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산술평균은 이제 5.727이었죠. 자, 여기로부터 거리를 각각 측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거리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흩어짐의 정도를 얻을 수가 있죠. 2와 평균의 그 차이값, 이것은 이제 거리들을 얘기하고요. 그들을 모두 더하고 있습니다. 6은 3개가 있기 때문에 3을 곱했고요. 전체 개수가 11개입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교육 중에 그 몇몇 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면 답이 빨리 안 옵니다. 네, 계산들 하시느라고. 이것은 100% 0이 되겠죠? 그렇죠?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양옆으로 거리를 모두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 흩어짐의 정도라는 어떤 중요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0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항을 제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흩어짐의 정도를 유지하면서 0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우리는 분산, varianc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값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죠. 그 부작용은 5가 만약에 센티미터라 그러면 제곱을 함으로 인해서 면적, 넓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와 제곱 센티미터는 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또 조치를 좀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나요?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루트를 씌우는 일입니다. 자, 루트를 씌우면 이제 좀 안정화가 돼요. 평균 흩어짐의 정도를 유지하고 0도 안 나오면서 단위도 원래의 단위로 환원을 시켰죠. 네, 이렇게 계산한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를 표준화시켰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현업에서 쓰는 그런 단위들은 표준 편차가 일치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사용 빈도가 좀 높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준 편차를 얻었을 때 보통 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11이 아니라 10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또 만약에 10을 쓰면 왜 하나가 줄었습니까? 또는 n-1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화두는 자연스럽게 자유도,
degree of freedom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자유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계량, 추정량, 추정치론값 자주 나오죠. 사전적 의미로는 통계량과 추정치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분해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대표값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때 그 대표값에 포함되는 산술평균, 중앙값, 절사평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듬어서 통계량. 그런데 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그 하나의 통계량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추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규칙까지를 포함을 해요. 산식. 그래서 각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통합된 하나의 값을 얻으면 그것이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도로 좀 돌아가 보죠. 자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면 자유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 자유도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제한 조건의 수를 K라고 하면 자유도의 일반 공식은 N 사례수 빼기 통계적 제한 조건의 수다. 여기서 사례수라는 건 이제 표현 크기를 얘기를 해요. 또 제한 조건은 이제 주어진 제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위쪽에 사례가 있어요.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1명씩 서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제한 조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1명은 3명이 선택을 하면 마지막 1명은 구속되는 겁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3명이 선택하면 본인은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전체 4명 중에 제한 조건이 1개 주어져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수는 3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좀 빗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개별 x들하고 3%를 얻기 위해서 평균하고의 차이를 구해서 전부 합하는, 그래서 그 값이 0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제한 조건을 얻었었어요. 즉 제한 조건이 1개이기 때문에 정의대로라면 전체 개수에서 1개를 뺀 개수만큼이 현재 데이터 개수로 그렇게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 다른 표현으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평균은 개별 데이터들로부터 유도된 거죠. 그래서 평균이 이런 산식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10개라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 평균 때문에 결정이 돼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꼬르 0 그러면 0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평균이 들어있다 그러면 평균 때문에 그 나머지 데이터 하나는 10개라 그러면 9개를 제외한 나머지 1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죠. 구속되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n이 아니라 1개가 줄어든 그런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조금 복잡한 형태로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취하면요. 자, 간단하게 우리 이제 칠판을 좀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부분군이 우리가 3과 5라는 데이터를 취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이때 평균은 표본 평균은 4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성질은요. 모 평균을 추정하는 그런 추정량이죠. 그런데 모 평균보다도 작은 값이 되거나 또는 큰 값이 될 수 있어요.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가능성은 반반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편향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개씩 추출할 때마다 작은 쪽도 나올 수 있고 모 평균의 큰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산의 경우는 좀 달라요. 자, 분산은 만약에 그 표본 평균이 4니까 이때 그 표본 분산을 구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만약에 진정한 평균이, 모집단의 진정한 평균이 4.5라고 좀 가정을 해보죠. 좀 커진 거죠? 자, 그랬을 때 모 분산이죠. 모 평균을 우리가 활용해서 얻은 분산을, 모 분산은 1.25가 나옵니다. 좀 커졌죠? 그런데 만약에 표본 평균 4보다 진정한 모집단 평균이 4에 비해서 작은 값이다. 예를 들면 2.5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의 모 분산은 3.2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자, 평균은 모집단 평균보다 작거나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표본 평균보다 모집단 평균이 크거나 작으면 어떻다? 항상 그 분산은
표본 분산보다 크다. 자, 거꾸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면, 표본 분산을 구하면 그 분산은 진정한 의미의 모평균이 표본 평균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항상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은 항상 작다. 모 분산보다 항상 작다. 즉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 분산보다 항상 작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즉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보정이 필요한데 분모를 작게 함으로 인해서 표본 분산을 좀 키워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N-1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셀 보정이라고 합니다. 베셀은 그 독일의 수학자고 17세기 독일의 수학자죠. 그리고 이 N-1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표준 편차로 우리가 바꿀 때 루트를 씌우죠. 그런데 100은 10이 되고 1은 1 되죠. 큰 값은 더 큰 폭으로 축소가 되죠. 그래서 비대칭 관계예요, 서로.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편차로 바꿀 때 또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정이 필요한 상수를 비편향 상수, 예를 들면 C4 이런 값들이 추가돼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C4를 유도하고 또 왜 유도하는지에 대한 근거, 또 N-1을 유도하고 또 왜 유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의 맨 뒤에 그 어펜딕스에 부록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서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삼포도와 관련된 그 분산, 표준편차, 주요한 그 삼포도의 유형인 분산과 표준편차를 당위성을 갖고 한번 유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 범위,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범위가 또 있습니다. 이 범위는 간단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할 때는 그 사용 빈도가,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표본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용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관리도나 이런 데서도 뭐 사용이 됩니다. 또 4분위관 범위, 인터쿼타일 레인지, 4분의 3번째 데이터, 4분의 1번째 데이터, 그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흩어짐의 정도를 가늠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분석할 때 어떤 그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데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좀 밟고요. 또 통계 패키지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미리 좀 옮겨놨네요. 일단 분산은 개별 데이터 빼기 평균이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별 데이터 빼기 평균. 평균은 요 것들의 평균을 얘기를 하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그렇죠? 가로 닫고 요거의 제곱 2. 네. 그래서 밑에까지 다 계산하고 이거 전부 합하죠? 네, 합한 다음에 개수는 11개니까 10개로 나눠야겠네요. 자, 여기 분산이 되겠습니다. 또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죠. SQRT. 여기 루트입니다. SQRT. 분산을 루트하면 네, 2.10. 데이터 2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자, 이걸 좀 카피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E2는 동일하네요. 평균만 다르네요. 자, 평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F4 달러 만들고 네, 동일하네. 나머진 전부 복사를 하고요. 또 값을 합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줍니다. 개수는 지금은 12개니까 11개가 되겠네요. 또 표준 편차는 네, 이와 같이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값은 네, 이렇게 옮겨지고 또 이쪽 두 값이요. 네,
바로 옮겨버리겠습니다. 자, 범위는 9에서 2를 빼죠. 네, 7이 되겠습니다. 또 249에서 최소값 8, 241. 4분위관이 좀 문제네요. 자, 4분위관은 일단 Q3와 Q1을 구해야 되겠죠. 네, Q1. 자, Q3는 4분의 3번째. 그러니까 3 곱하기 가로 열고 n 플러스 1, 11 플러스 1. 그게 되죠? 나누기 4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9번째, 9번째. 또 유사하니까 복사해서 옮기고 4분의 1번째. 네,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9번째는 7이고요. 세 번째는 4니까 네, 7과 4니까 2를 빼면은 7 빼기 4 이러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네, 3. 또 데이터 2에 대해서도 구해보면요. 자, 그대로 옮겨서 데이터 개수만 11개가 아니라 12개죠. 자, 요것만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9.75번째. 9.75번째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58에서 요 사이에 0.75배만큼 더 간 거죠. 즉 58이라고 하는 그 값에서 플러스 78에서 58 그 사이 간격의 0.75배. 즉 78 빼기 58 요거 곱하기 0.75배만큼을 더 갑니다. 요 값이죠. 또 3.25는 세 번째 15 네, 15 더하기 그 다음에 0.25배만큼 더 갔죠. 22와 15 사이에 그러니까 22하고 15 사이에 곱하기 0.25배만큼 더 갔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값의 차이니까 73에서 16.75 빼면 56.25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이제 미니 탭으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두 개의 데이터를 옮깁니다. 네. 이 가운데는 필요 없으니까 좀 날려야겠네요. 네. 됐죠? 자, 수치 계산은 요리 기초 통계로 들어갑니다. 기술은 이제 디스크립티브, 설명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두 데이터를 취하고요. 통계량 들어가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표준 편차, 분산,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고요. 4분위관 범위, 그죠? 또 최대가 없애고 범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복잡하니까 체크를 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됐죠? 확인. 자, 그럼 세션 창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하고. 네, 데이터 1 같은 경우는 이제 4.418, 2.10, 그 다음에 7,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쿼타일, 이제 레인지는 3, 또 4224.4하고 65, 반올림하면 65, 241, 그렇죠? 그 다음에 56.25, 이렇게 반올림에서 56.3, 동일한 값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포도에 대해서 어떤 그 수식을 갖고 전개하기보다는 그 산식 자체를 유도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용어 정의와 관련된 자유도, 그 다음에 통계량, 이런 용어 정의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4강부터는, 다음에 그 제4강부터는 본 내용의 핵심인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